네,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고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하게 되는 날인데요. 앞서 인사이드 피플에서 보신 것처럼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 과정을 취재한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잘 모시는 일, 이제는 단순히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홍민희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과 함께 어버이 관련 경상남도의 대책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자리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버이 연세 드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경상남도의 복지정책 방향 어떤 게 놓여져 있는지 먼저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도는 전체 인구가 346만 명 중 노인 인구가 48만여 명으로 노인 비율이 14.2%에 달해 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밀양시와 전 군지역은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며 앞으로도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목표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은 물론 전체의 노인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홀로 어르신들과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최선의 노인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판단하에 100세실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인적 활동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역점을 두고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치매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치매에 걸린 환자가 집안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정말 그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남의 치매 환자 현재 5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지 광역 치매센터도 설치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경상남도의 치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강력 치매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종사자 전문 교육 훈련과 시군의 치매 상담센터 및 요양시설들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통합적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도의 치매 노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치매 추정 환자는 노인 인구 48만 명 중 10.6%인 약 5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고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등록 관리 중인 환자는 약 3만 명으로 등록된 환자와 가족에 대해 간병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치매 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월 3만 원에서 연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도내 9개의 공립 노인 전문병원을 비롯하여 451개의 노인 주거시설과 의료, 재가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시는 환자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노인 돌봄 서비스, 홀로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해 생활 속 치매 예방 지원과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노인 정책 관련해서는 또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혼자 힘으로서 또 생활하기 어려운 분, 또 노인끼리만 그 부부로 이렇게 사는 가구 이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그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 경남 지역의 이런 그 부부 노인 또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 얼마나 됩니까? 예, 2016년 말 기준 경남의 노인 인구는 약 48만 명으로 이 중 홀로 어르신이 14만여 명으로 29%이고 노인 가장 세대가 18만여 명으로 전체 34%입니다. 전체의 노인 인구 중 63% 정도인 32만여 명이 혼자 살거나 노인끼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도는 금년 노인 돌봄 예산 213억 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 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서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2만 5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생활관리사 800여 명이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 등으로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거 지금 경상남도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노인 대책 또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들을 보면은 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용어만 그대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가정이라든지 지역에 그 직접 찾아가서 빨래를 해주는 이런 그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그 전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런 그 정책이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어르신의 그 대형 빨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도부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8개 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홍도가 높아서 7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군 지역도 포함해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한번 그 현장에 같이 나가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노인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가서 어른들 집에 가서 그 빨래를 수거해서 또 빨래를 다 말려서 그 어르신 댁으로 다시 갖다 주니까 어르신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대개 이런 그 큰 빨래들만 대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큰 빨래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빨래를 다 못하니까 그 적은 빨래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불 빨래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그 가정 일상생활에서 쾌적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되게 노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대신 이렇게 도에서 해준다는 얘기로 알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노인 인구 갈수록 늘어가면서 더 필요해지는 것이 이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일을 할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그 소득 보장은 물론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563억 원의 예산으로 26,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의 81.4%를 차지하고 있는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 및 도서관 등 봉사와 경로당 급식 지원,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익활동형 일자리 21,800여 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제공하고 경비나 환경미화, 공동작업장 및 기업체 채용 지원 등 연중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3,300여 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 및 홍도가 가장 높은 실버 카페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5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부장님 지금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선호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노인 일자리 중에서 실버 카페 운영에 그 노인들이 가장 홍도도 높고 노인들이 그 바리스타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네. 예. 저희들 그 도립미술관에 오시면은 네. 거기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저희들 그 실버 카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또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시나요? 주로 실버 카페를 가장 원하시지만은 또 노인들께서는 그 장기적으로 자기들 소득이 또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미화라든지 또 공공 그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젊은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은 항상 미스매치라고 얘기하죠. 서로 요구를 하시는 분하고 또 실제 마련된 일자리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건데 노인 일자리도 그런 문제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예, 노인 일자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4개소에서도 그 노인들이 적성에 맞추어서 또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를 금년에는 그 양산시에도 설치해서 네네.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경남 지역 농촌이 많은 그런 관객단체 아니겠습니까? 노령화 문제 역시 이제 도시보다는 농촌이 좀 더 심각하다. 지금 가면은 뭐 이게 60대, 70대는 노인 축에도 속하지 못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경남의 그 농촌 노령화 실태 어느 정도이고 또 세우고 있는 대책들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2017년 그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하면은 우리 도는 노인 인구가 14.2%로 전국 13.5%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0.7% 높은 고령 사회입니다. 특히 그 농어촌 지역은 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경로당이나 마을 해관 등을 활용하여 5 내지 1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을 농어촌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그 독거 노인은 물론 그 거동불능자도 포함하여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건강 문제나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해서 지역 내 자원과 연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농어촌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잠시 앞서서도 보셨습니다만은 홀로 사는 노인들 공동 생활 가정, 예.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예.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당히 많이 호응이 아주 큰 편이고 또 거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그 정책은 그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예,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많이 그 부분을 받아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의료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되게 그 아무래도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노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또 보건소, 보건지소들을 통해서 예. 노인들 복지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 지역에 이런 의료 문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예, 뭐 농어촌 지역의 의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병원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공의료인 그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그 기초적인 건강 관리와 또 환경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또 환자의 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대도시와 연계해서 치료를 시키고 하는 방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그 방문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 아니겠나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도에서는 그 농어촌 지역의 그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방문 간호를 해서 직접 노인 가구를 찾아가서 환자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또 생활 상태도 확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하는 그 시설도 있고 또 저희들 마을 이장이나 또 각종 수도 뭐 전기 이런 금침원들이 자기 일을 하러 가서 같이 또 그분들이 안부도 묻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안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고독사나 이런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또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런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된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자녀들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사각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든지 또 방치하는 경우들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긴급 사회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긴급 사회복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사회 기초생활 보장이 안 된다면은 또 사회자원과 연계해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디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 그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계신다면은 사회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들이 찾아가서 그분의 상황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런 노인 대책, 우리 또 어버이들이시죠. 어버이들을 위한 대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혹시나 좀 더 경상남도 앞으로 좀 보완을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인의 노후보다는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받으며 사셔야 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에 알려주시고 노인 복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하는 등 노인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민희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과 함께 어버이날 특집으로 경남의 노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국장님 앞으로 또 우리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들,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복지에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저희 도민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는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게 정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개헌에 따라 부활해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기까지 당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고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를 피로써 이룬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국민의 한 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